링교수입니다. 클랑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첫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어떤 거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목과 좀 관련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시험 봅니까? 시험도 볼까요? 헐. 제가 학교에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그래픽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을 포토샵. 네,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어떻게 쓰는 건지 뿐만 아니라 뭐 소소한 지식들,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들도 함께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학기 초반에 꼭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포토샵은 써본 적이 있으세요? 써봤다는 거는 이제 다뤄본 걸 말할까요? 그렇죠. 제가 다뤄진 적은 있죠. 다뤄진 적. 아마도 우리 뭐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면은 사진사분이 쫙 한 바로 이제 열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모양도 좀 바꾸고 그런 것들도 할 거고 최근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좀 바뀜을 당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존님은? 아, 포토샵으로요? 포토샵으로 했겠죠? 포샵질 당했죠. 그렇죠. 포샵질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죠? 우리는 그죠, 맞아요. 일반 이제 굳이 쓰지 않는 비전문가들한테는. 근데 비전문가 입장에선 저도 포토샵 궁금해서 옛날에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트라이얼 버전이었나? 뭐 해봤는데 프로그램이 딱 실행돼서 첫 화면이 딱 나올 때 되게 겁이 나는 느낌. 이거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되나?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막 뭔가- 함부로 누르면 뭔가 좀 잘못될 것 같고 그때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 하나는 뭔가 그 레이어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진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뭐 글씨를 쓴다거나 뭐 덧붙일 때 이게 층의 구조로 맞아요. 되어 맞아요. 있구나. 예. 그래서 이거 참 생각을 잘했다. 그 되게 좋은 되게 아이디어다. 좋은 개념을 되게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포토샵을 처음 쓰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양파 껍질 위처럼 이제 쌓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이해해야지만 실은 잘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내가 뭘 입력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아래층에 맨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뭔가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책 보고 따라하면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 되게 난감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뭐 포토샵 얘기를 계속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다채로운 색들 그 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색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책보다 별책 부록. 자, 오늘은 색을 우리가 보는 원리와 그리고 디지털로 색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좀 탐구를 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자인과라든가 아니면 미술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물리학도 나올 거고요. 의학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색 얘기하는데 물리까지 가나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나요? 네. 궁금하네요. 쉽게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어려워지는 게 그쪽이긴 한데 오묘하고 재밌고 그래요. 깊어요. 저는 어디에 낄 수 있는지 한번 열심히 근데 귀담아서 물리학도 안 되고 네,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한번 제가 들어갈 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철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고 네. 색은 어디서 빛. 오는가? 빛이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그것까지는 잘 반사, 반사 되게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답과 가까이 파장. 파장까지. 오.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색 치면은 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색은 실제로 물체에서 나오는 어떤 뭔가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빛이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친구들만 우리 눈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빨간색 사과를 우리가 본다고 쳐요.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과를 빛이 땅 때려요. 그러면 사과의 표면에 있는 그 분자 구조, 걔네들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색깔을 흡수하고 어떤 친구는 이 색깔을 반사하고 그런 구조가 따로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파장만 얘네들이 반사를 해요. 튕겨내버려요. 나는 너 안 받아. 그러면은 빨간색 파장이 온 사방에 다시 한번 팡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빨갛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재밌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무색인 거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색이 있으니까 이건 이거야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네요. 마치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닌 것처럼. 부르니까. 자, 문항으로도 값싸요, 저희. 네. 자, 모든 이제 그 학문을 망라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색을 우리는 느껴요. 색을 본다,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색을 느낀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느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감각, 그렇죠? 감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감각 기관이 필요해요. 우리 신체 구조에서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은 눈. 어디일까요? 정답. 네, 굉장히 쉽죠? 이게 쉬운 퀴즈와 함께 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굉장히 한번 작아져 볼게요. 우리 지금 이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점점 작아져가지고 정말로 분자보다 더 작아지는 원자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볼게요. 쉑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빛의 흐름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구예요. 자,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구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은 수정체를 통해 가지고 얘가 한번 상이 뒤집혀요. 이렇게 오다가 띵 뒤집혀 가지고 우리 그치. 상하가 뒤집혀 가지고 눈 뒤쪽에 있는 망막에 딱 맺혀요. 상이 딱 맺히는데 자, 망막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은 망막에 있는 친구들이 세포들이 있어요. 감각,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추세포,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원뿔세포, 하나는 간상세포, 또 요즘 말로 하면 막대세포. 뭐 막대 모양, 원뿔 모양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원추세포, 간상세포였는데 요즘에는 말이 우리말로 쓰게 돼가지고 이제 뭐 원뿔세포, 막대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망막에는 그 친구들이 빼곡하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자, 우리 작아져 본다고 했죠? 쭉 작아지면은 보이지도 않았던 세포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 세포들이 기둥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망막에. 그것도 수도 없이 몇 천만 개, 천만 개가 쫙 깔려 있어요. 걔네들이 빛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빛이 온다. 우리 아까 시간도 천천히 간다고 했죠? 빛이 천천히 올 거예요. 빛이 윙윙윙 파장이에요, 빛은. 그래가지고 어떤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딱 나를 부딪혀요. 나는 그 중에서 원뿔세포라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빛을 받게 되면 원뿔세포가 반응을 해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자, 물리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빛은 에너지인데 파장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포인데 그 에너지를 받으면은 반응을 하는 원뿔세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띵 뭔가 움직이게, 뭔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딱 치면은 밀려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뿔세포 속에 로놉신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로놉신? 분자 구조가 있어요. 또 더 작아졌어요. 지금 세포가 아까 이만했는데 세포 속에 더 들어갔어, 우리가. 그러면은 이 로놉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을 받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요? 마치 스프링이 막 꼬여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에너지를 받았어. 누가 한번 통 쳤어. 그러면 스프링이 타라랑 풀리면서 모양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밑에는 신호를 주는 친구가 있어.
야, 뭐 신호 문제 없지? 오케이, 문제 없지? 문제 없지? 그러다가 모양이 팅 바뀌어버리니까 신호를 안 줘버리게 돼. 얘가 딱 막혀버려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트륨 이온, 무슨 이온 해가지고 얘네들이 항상 뿜어져 나가면서 신경한테 주는 친구인데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내 원뿔 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이 알아채려요. 2777번에 있는 원뿔 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끊어버렸어. 헐. 그러면 나는 이제 뇌한테 일러줘야지. 그래서 시신경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신호 끊겼다. 탕탕탕탕 연결을 해가지고 뇌한테 얘가 신호 끊겼네. 근데 우리 얘네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개 정도 넘는 친구들이 서로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빛을 받고 신경 전달 물질을 끊어버리고 받고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 막 하다 보니까 뇌에서는 그걸 정보를 싹 받아가지고 아,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주제가 뭐였죠? 색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원뿔 세포가 해요. 어떻게 느낄까? 원뿔 세포가 춤을 춰. 춤을 춰요. 그쵸? 에너지 받으면 춤을 추지. 근데 춤을 출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블루스에만 춤을 춰. 나는 락에만 춤을 춰. 나는 트로트에만 춤을 춰. 이런 친구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빛은 그 음악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채로운 음악을 막 뿌리게 되면은 누구는 이거에 춤추고 누구는 이거에 춤추고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식으로 춤을 추는 애들이 막 생길 거란 있단 말이죠. 원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원뿔 세포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종류마다 반응을 하는 파장이 달라요. 자, 쉽게 말하면은 어떤 원뿔 세포 친구들은 빨간색 쪽에 반응을 되게 잘해요. 빨간색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네. 어떤 친구는 초록색만 보면은 신나. 어떤 친구는 파란색만 보면은 아유 이거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장이 다른 세 개의 친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이제 걔네들이 각각 주는 야 빨간색이 반응했네 누가 반응했네 수많이 펼쳐져 있는 그 친구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색깔을 정보를 주니까 뇌한테는 보면은 아 얘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섞이게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의 색깔이 아 이게 어떤 색깔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가 색깔을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혹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제가 요 얘기를 했는데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빛의 삼원색. 맞아요. 아마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삼원색 RGB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뇌가 느끼는 뇌가 색을 느끼게 하는 그 굉장히 기본적인 색깔 자체도 RGB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해봤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가지고 빛을 정말로 쏴본 거예요. 근데 쏴보니까 얘네들을 섞어봤어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어보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보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어보고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른 색이 나오고 그걸 다 섞어버리니까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흰색. 맞습니다. 원래 빛은 흰색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함께 있는 거는 백색광, 흰색이고 걔네들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 세 가지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라고 해가지고 얘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깔은 굉장히 많아요. 이 색깔은 빨간색 한 스푼, 초록색 두 스푼, 뭐 파란색 네 스푼. 이 색깔은 몇 스푼, 몇 스푼, 몇 스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은 조합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아까 포토샵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포토샵에서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니터에다가 색을 뿌려줘요. 기본적으로 빨간색 RGB의 조합을 가지고 색깔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주황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 얼만큼, 초록색 얼만큼, 파란색 얼만큼을 수치적으로 디지털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디스플레이에 쏘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 비로소 디스플레이에 구현이 됩니다. 그럼 빨간색 한 스푼하고 빨간색 10스푼 차이는 네. 되게 진한 빨강은 10스푼이고 되게 옅은 흐릿흐릿한 빨간색은 한 스푼인가요? 실은 스푼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포토샵 같이 이제 디지털화된 색깔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수치화 좀 시켜놓은 게 있어요.
보통 포토샵에서 8비트 색깔, 8비트 컬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잠깐만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비트가 왜 8비트라고 하느냐? 보통 RGB 8비트, RGB 16비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8비트는 이게 8승 2의 8승계 맞습니다. 네. 자, 2의 8승계가 몇 개죠? 근데 256 256개.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원래는 하나씩 하려고 했거든요. 2, 2, 4, 2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네. 아유, 그럼요. 자, 예습을 했거나 이분이 예습을 했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는 겁니다. 8비트 신도라는 거는 RGB 각각이 3개의 채널이라고 불러요. 빨간색 채널은 256단계, 초록색 채널도 256단계, 파란색 채널도 256단계. 도합 계산 못하겠어. 256이 3승하세요, 빨리. 700, 256에 3승을 해야죠. 3승이요? 그것까지는 잘. 2승도 어렵습니다. 자, 167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을 RGB 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디지털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8비트 심도고 우리가 보는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화면들 다 그렇게 RGB 빛이 삼원색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3가지 원추세포 그 빨간색 파장, 파란색 파장, 초록색 파장을 각기 달리 감지하는 3가지 친구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빨강하고 파랑 원추세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은 우리보다 색을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원추세포가 4종류인데 우리가 한계가 없어서 어쩌면 이 우주는 더 우리가 못 보는 다채로운 색으로 되어 있진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되게 있죠. 되게 좋은 상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동물들은 원추세포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개수가 좀 달라요. 이게 결국 원추세포 세계라고 하는 거는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원래는 눈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은 빛만 감지를 겨우 했던 친구예요. 옛날에 생명체가 물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떠다니고 있을 때 햇빛이 있으면은 빛이다 느끼면서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지면은 깜깜해지니까 수면으로 가라앉고 굉장히 그건 단순한 반복을 하면서 살던 생명체였는데 그때는 필요한 거는 빛이 있다 없다 온 오프만 있다가 이게 점점점 포식자와 피식자의 어떤 그런 게 막 생기고 도망가야 되고 누가 눈앞에 있으면 날 먹겠구나 도망가게 되고 빛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만 살아남는 게 진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화하다 보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거 드디어 이제 원추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색깔을 감지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는 원추세포가 3종류예요. 개랑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원추세포가 2종류입니다. 아마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요. 맞아요. 아마존에 말한 것처럼 그 친구들은 우리랑 보는 게 색깔이 다를 거예요. 아마도 좀 종류가 좀 덜 하겠죠. 4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떤 조류, 파충류 이런 종류 이런 친구들은 4개를 가지고 있고요. 4개 가지면 도대체 어떻게 볼까? 우리가 못 본 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이거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도 사람도 4개의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색 자체를 보는 게 훨씬 더 화려하게 훨씬 더 뭔가 굉장히 많게 보인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요. 한번 느끼고 싶죠. 느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걔네들이 디지털 화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교수팀 수업 듣는 것 같고 네.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 졸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빠져서 들었어요. 자네 성적은 이렇게 체크를 좀 벌써? 수업 태도 점수 충분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모두 이제 디지털 화면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들 만끽하면서 이 좋은 가을 하늘 보면서 지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